창의적 사고와 코딩 5조 5필승 코딩도의 발표를 맡은 조장 조수민입니다. 발표는 디자인 싱킹의 단계에 따라 1단계 공감하기, 2단계 문제 정의하기, 3단계 아이디어 만들기, 4단계 모형 제작하기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버스 안에서 일어나는 하차 버튼과 관련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 싱킹을 시작했습니다. 1단계 공감하기에서는 AIOU 관찰법을 활용해 버스 내에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하차 버튼을 이용함에 있어 어떻게 느끼는지, 어떤 부분을 불편해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설정한 페르소나는 김철수라는 인물이고, 특징은 최근에 다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하다는 것과 소심한 성격 탓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입니다. 최근 그의 걱정거리는 버스 이용이 불편하다는 것인데, 다리를 다친 철수에게 하차 버튼이 앉은 자리에서 먼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버스 이동 중에 움직이느라 위험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접촉하는 하차 버튼이 바이러스 전염에 취약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의 인터뷰에서는 앞서 언급했듯 버스가 앉은 자리와 멀다면 버스 운행 중 불가피하게 일어나야 하는 상황이 다리를 다친 철수에게는 위험하게 느껴졌다는 점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위험성을 이유로 버스 내 하차 버튼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버스 이용객 철수는 버튼을 직접적으로 누르지 않아도 하차 의사를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문제 정의하기 단계에서 저희가 파악한 버스 이용객의 니즈는 버스를 기다릴 때 정류장에서 착석 가능한 좌석의 수를 미리 확인하는 것과 버스 내에 더 많은 하차 버튼을 부착하는 것, 하차 버튼을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일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Whys를 통해 문제 중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보았습니다. 결론은 버스의 하차 버튼의 수가 적어서 하차 버튼을 이용하기 위해 운행 중에 위험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점, 많은 승객들의 접촉으로 인해 바이러스 감염 위험에 더욱 노출된 점입니다. 세 번째 단계 아이디어 만들기에서 저희 조는 스캠퍼와 마인드맵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하차 버튼을 대체해 앱을 사용하는 방법,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자동 살균 소독제와 센서를 하차 버튼에 부착하는 방법, 하차 버튼의 개수를 늘리는 방법, 자신이 노약자 혹은 임산부임을 밝혀서 자리 양보를 위해 하차 버튼을 좌석 버튼으로 활용하는 방법, 센서를 부착해 직접적인 접촉을 제거하는 방법, QR코드를 활용해서 하차 버튼의 역할을 재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저희 조는 스캠퍼와 함께 마인드맵을 이용하였는데 버스 앱과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이것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디자인 싱킹 과정 끝에 저희는 프로토타입을 제작했습니다. 저희가 제작할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은 스마트 버스 스탑입니다. 제작 목적은 하차 버튼을 이용하는 것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는 승객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앞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앱 실행 순서 구조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리를 다친 승객이 버스 버튼의 위치를 탐색해야 하는데 자리와 너무 멀어서 앉아서는 버튼을 누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안전하게 하차 버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합니다. 고민하던 도중 버스 광고판에 나오는 하차 서비스가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후 실행합니다. 승객이 어플리케이션을 실시해서 버스 내에 부착되어 있는 QR코드를 인식하면 탑승 중인 버스의 정보와 하차 정류장의 정보를 한 화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류장 중 본인의 하차 정류장을 선택하면 되는데
여기서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정류장 예약에 성공하는 것이고 나머지 두 번째는 정류장 예약에 실패하는 것인데 실패하는 이유는 다른 승객이 이미 정류장 하차 예약을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는 이미 예약된 정류장에 대해 또 다시 알림이 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예약에 성공하면 버스 기사님과 승객들에게 하차 예약 정보가 전송됩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데요. 첫 번째 기사님께 전송되는 것과 두 번째 승객들에게 전송되는 것입니다. 기사님께 하차 정류장의 예약 정보를 전달할 때는 예약 정보가 기사님이 보시는 화면과 음성으로 함께 지원됩니다. 이것은 기사님의 시야 방해를 줄이고자 기획한 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지 않는 버스 이용객을 위해 하차 예약이 완료된 정류장에서는 하차 버튼이 빨간색으로 변하게 하고 눌러도 알람이 울리지 않도록 설정하였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은 저희가 제작한 모형입니다. 두 번째 핸드폰 화면에서 보이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QR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 QR코드를 인식하면 세 번째 핸드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해당 버스의 정보와 하차 정류장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 동그라미는 예약이 안 된 정류장이고 까만 동그라미로 변한 건 예약이 완료된 정류장으로 더 이상 눌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 화면은 예약에 성공했다는 알림이고 마지막으로 보이는 화면이 기사님께서 확인하실 수 있는 예약 정보 화면입니다. 이런 과정을 마무리하며 저희 조는 피드백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할 때 개선해야 할 점은 장난으로 정류장을 여러 개 예약하는 경우였습니다. 이것은 사람당 한 번만 예약할 수 있게 하는 식의 제한 요소를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활용도가 낮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최대한 간단하게 제작해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의 예상 질문은 스마트폰이 없는 버스 이용객에 대한 것인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지 않는 승객들은 기존에 사용하시던 하차 버튼을 사용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차 앱 사용 방법은 광고에서 확인할 수 있듯 간단한 안내 설명이 나와 있으니 보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 최대한 어플리케이션을 간단하게 개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큰 조작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추가 아이디어는 하차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더 많은 하차 버튼을 버스 내에 배치하는 것과 기존 버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저희 어플리케이션에 포함시켜서 활용도를 높이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번 팀이었고요. 자, 6번 팀